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1917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혹여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23일 금요일인데 오늘 아침에 신풍제약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뇌졸중 치료신약 임상 사실상 마무리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신풍제약 주주분들께서 기다리는 게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피라맥스 하나랑 그리고 뇌졸중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그죠?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피라맥스는 일단은 뭐 오늘까지도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유재만 대표님께서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조금 더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있는 기사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뇌졸중 신약 오타플리마스타트 SP8203이라고 하고 뇌졸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뇌로 공급되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경우 그리고 치료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하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이 대부분이다. 85% 정도. 그게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허혈성 뇌졸중은 TPA 그 독일 TPA가 FDA로부터 허가된 유일한 치료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뇌졸중 발생 직후에 4시간 30분 이내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고 4시간 30분이 넘어가면 효과보다는 좀 더 부작용이 크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한테 투여가 좀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신풍제약에서 진행하고 있는 뇌졸중 신약 오타플리마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의 이 뭐죠? 치료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8203의 임상 이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게 원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된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허가 신청을 승인받고 지난해 3월에 첫 투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뇌졸중 신약은 신풍제약 파이프라인 중 가장 상업화 단계에 앞서 있는 혁신 신약이다. 뭐 상업화 단계에 앞서 있고 혁신적인 신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기술 수출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돼요. 주사제 형태의 케미컬 약품이고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허혈증 뇌졸중이다. 주로 쓰는 게 기사도 그대로 나오네요. 유재만 대표님이 말씀하신 워딩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뇌졸중 치료제인 액티라제를 투여하면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 부작용인 뇌졸중 표준 치료제인 액티라제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인 뇌졸중 발생 확률을 낮춰주는 혁신 신약이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뇌졸중은 터지는 거 하나, 허혈증 하나. 하지만 허혈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급성 뇌졸중의 유일한 치료제인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 이게 TPA. 근데 여기는 이제 3시간이라고 했네요. 3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활용을 하면은 긍정적이지만 3시간이 지나서 쓰면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 신풍제약의 뇌졸중 신약은 이 TPA를 투여 시 TPA에서 유발되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한 이걸 억제하고 치사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풍제약의 이 약은 3개월간의 추적 관찰 기간을 거쳤고 신풍제약 올해 연말까지 마지막 투여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고 내년 초에 데이터를 발표할 계획이다. 모멘텀은 내년 초까지 일단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환자를 투약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쵸. 마지막 환자 투약 완료.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추적 기간을 거치겠네요.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1월 그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거치면 내년 초에는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임상 결과가 목표한 대로 나오면 글로벌 빅파마 대형 제약사의 기술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쵸? 혁신적인 신약인데 기술 수출 안 할 기술 수출을 안 할 이유가 딱히 없죠. 그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던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환자한테 투약이 완료가 됐다는 부분. 그리고 이 추적 기간을 약 3개월 정도 거치는데 10월 말인데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11월, 12월, 1월 약 3개월 정도 추적 기간을 거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에 뭐 그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제 기술 수출까지 하면 이게 또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물론 갖고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렘데시비르 관련해가지고 렘데시비르가 정식 승인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사실 피라맥스 같은 경우에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피라맥스로만 움직이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뇌졸중 신약과 함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렘데시비르의 관련주들로도 막 엮였었다 막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신풍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메인이 되는 원투펀치가 훨씬 더 센데 이런 뭐 렘데시비르로 인해서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애초에 피라맥스 뇌졸중 치료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로만 충분히 집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파미셀이 제일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라맥스에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멘텀이 진행되는 뇌졸중 치료제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 간략히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차트 얘기를 어느 순간부터 안 해드리 잘 비중을 좀 낮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이제는 제 개인적인 이렇게 급등, 막 급락 이런 이슈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매물 소화할 땐 매물 소화하고 매물 벽에 부닥쳐서 뭐 시장이 좀 밀리거나 아니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약하다 하면은 또 조금 밀릴 거고 다시 찔끔치고 올라가다가 뭐 라운드 피겨 뭐 14만 원이라든지 15만 원 구간을 돌파할 때는 당연히 강한 거래량을 실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신풍제약이 지금 피라맥스 진행하고 있고 오늘로써 알 수 있었던 게 마지막 환자한테 투약을 했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또 결과물이 유의미하게 나온다면 추후에 빅파마들한테 기술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 두셔도 여러분들께서 뭐 캔들 하나하나에 뭐 가격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신풍제약을 보면서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까지 말씀드려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신풍제약 주주분들께서 좀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주주가 아닌 저도 마음이 편한데 뭐 주주분들이야 뭐 얼마나 마음이 더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벽에 부닥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밀렸는데 결국 이 구간 쌍바닥을 뭐 소위 요 구간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쌍바닥이 의미 있는 건 한 번 저점을 다지고 두 번째 저점을 다지는 게 의미가 있다. 더 이상 여기서는 빠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우상향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쌍바닥이 의미 있고 삼중바닥이 의미 있다고 말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원 어떻게 뚫고 15만원 어떻게 뚫고 그리고 이 장대양 뭐 힘이 시작됐던 거래대금을 약 2조원씩 터뜨렸던 이 장대양봉의 시가가 엄청난 저항 구간일 겁니다. 여기를 뚫을 때는 당연히 거래량 무조건 붙을 거거든요. 또 무조건이란 말을 했네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15만원부터 15만원도 일단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인데다가 이 장대양봉에 처음 시작했던 가격 구간이 15만 3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5만원에서 15만 3천원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변동성을 강하게 보일 겁니다. 강하게 보서 충분히 매물들 소화해주고 땡겨주면은 15만원은 15만 3천원은 아마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으면서 뚫어낼 거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충분히 힘을 모으고 있다. 정배열 추세 안에서 잠깐의 조정이 나왔지만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물론 이렇게 정배열 추세에서 완전히 매물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서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 우리가 이런 데서 계속 의미 있는 가격을 찾았던 것처럼
뭐 그렇게 차트 분석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결국 15만원 위로 일단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합니다. 15만원에서 15만 3천원 정도 올라와 주면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구간, 이 구간에서는 팔면 손해다,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올라와 줘야 된다,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준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거니까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관련해서 이슈 나온 거 플러스 조그만하게 렘데시비르, 그죠? 엮인 게 많아요, 신풍제약.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이 나올 때마다 테마가 붙잖아요. 그죠? 약이 나올 때마다 테마가 붙는 건 뭐 전방에 걸쳐서 약도 잘 만들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냥 피라맥스랑 뇌졸중 신약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요일에 마무리는 보통 신풍제약으로 하는 편인데 오늘 이제 신풍제약이 장중에 3%가 4%까지 올라가는 걸 본 것 같아요. 아, 6%까지 올라갔네요. 6%까지, 아, 여기 올라갔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 신경을 안 썼던 덜 신경을 썼던 이유가 아침에 14만원 위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4만원 위에서 시작하면은 뭐 일단 말씀드린 게 말 드려야겠다. 이게 지금 매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그 장기 이평이 올라오고 있고 단기 이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밑에서는 사주는데 위에서는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던지는 물량이 누굴까요, 일단? 네. 주가를 부양시킬 애들이 던지지 않겠죠. 걔네들이 던지면 이렇게 그냥 확 던질 거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가격권에서 얘네들이 물량 소화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고 있었고 14만원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일 이평을 일단 쌩까고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제가 오늘 크게 안 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할 때는 우리 15만원 위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앞으로 나올 모멘텀, 그리고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던 모멘텀 위주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보다는 좀 더 힐링 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신풍제약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